포르투갈의 몰락. 인도를 상대로 한 향신료 교역에서 청란 잭팟을 터뜨렸던 포르투갈 왕실은 이후 해외 무역에 국가 경제를 올인한다. 주왕 2세, 농사 필요 없어. 무역 한 방이면 팔자를 고치는데 그깟 농산일? 때문에 국내 경제는 사실상 파탄이 나고 말았다. 더욱이 당시 해외 무역은 매우 리스크가 큰 사업이었다. 성공하면 인생 역전을 할 만큼 매력적인 일이었지만 문제는 탐험 도중에 많은 수가 질병이나 풍랑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점이야. 어느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워낙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 군대를 운영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지. 헉, 그래서? 흑인이나 해외 용병으로 군대를 꾸릴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결혼할 남자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들과 결혼한 여자들도 점차 나타나게 되지. 그래서 포르투갈에 흑인들이 많이 사는 건가? 16세기 포르투갈의 흑인들의 모습이다. 맞아, 일찍부터 혼혈이 이루어졌던 탓에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인종차별이 적지. 하지만 포르투갈의 몰락에는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 포르투갈이 상대하기에 인도는 너무 강한 상대였던 것이다. 당시 인도는 강력한 화약 무기로 이루어진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 게다가 인구가 무려 1억 5천만 명이었지. 16세기 인도의 포병 모습이다. 뭐야? 엄청나잖아? 반면 포르투갈은 인구가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고 서양의 무기 수준으로는 당시 인도를 압도하기엔 무리가 있었지. 애초에 게임이 안 됐네. 맞아. 그런데도 인도의 식민지를 얻어보겠다고 왕실의 재산을 탕진해가면서 전쟁에 매달렸던 게 화근이었지. 사실 포르투갈이라는 소국이 여러 해외 식민지를 개척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어. 그런 상황에서 포르투갈의 귀족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부정축제를 일삼았다. 때문에 나라꼴은 갈수록 피폐해져 갔고 백성들은 의식주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에 허덕이게 되었다. 결국 힘을 잃게 된 포르투갈은 자신들이 개척했던 해양 무역로를 영국과 네덜란드에게 차례로 빼앗기고 16세기 후반에는 에스파냐에 복속되었다가 17세기 후반에 겨우 독립을 한다. 그리고 이후 포르투갈은 서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로 살아가야만 했다. 에스파냐의 몰락. 에스파냐의 몰락도 포르투갈과 양상이 비슷했다. 갑작스레 생긴 재물을 종교전쟁과 식민지 확장 등에 쏟아부을 뿐 국내 산업 부흥을 위한 상공업 발전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목축업을 하던 나라여서 농업의 발전을 통한 자연농 육성에 관심이 없었지. 그러면서 툭하면 이단 재판 마녀 사냥이나 했지. 그래서 에스파냐는 워낙 종교가 강성해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유대인이 금융업에 종사하는 것조차 막았어. 때문에 금융업이 사실상 없던 나라였지. 당시 네덜란드와 영국에서는 주식회사가 생겨났다고 들었는데 맞아, 그런 차이가 북유럽과 이베리아 반도 국가들 간의 운명을 갈라놓은 거야. 그런데 에스파냐의 경제를 가장 도탄에 빠뜨렸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신대륙에서 들여온 금과 은이었어. 잉? 왜 그런데? 금과 은이 가치가 높은 것은 바로 희소성 때문이야. 그 자체로는 한낱 금속에 불과하지. 그런데 금과 은이 너무 많이 유럽 내부로 흘러들어간 게 화근이었어. 아, 결국 금은의 가치가 폭락했다는 이야기군. 맞아. 오직 금과 은이 많아지면 국부가 쌓일 것이라 착각했던 게 당시 스페인 왕실이었지. 그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자 에스파냐의 경제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산업을 등한시하면서 오직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에스파냐 사람들이었으니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설상가상격으로 16세기 후반 영국과 치른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에스파냐는 대외 식민지 경쟁에서도 주춤하게 되어 더욱 빠르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밀물같이 밀려왔던 재물들이 썰물같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